자, 조금 쉬셨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실습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실습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기 유지 회로 과제로 나왔었던 거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약간의 좀 고급스러운 트릭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잘 이해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PLC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걸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문가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가요?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뭐죠? 자기 유지 회로죠. M1이라는 스위치가 눌러지면 여기는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QX 0.2.1 그래서 두 번째 슬롯의 첫 번째 접점에 신호가 흘러갈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램프가 켜지거나 모터가 돌아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 코일을 작동시킬 거고 그러면 이게 작동되면 QS 0.2.1이라는 이 변수 값이 여전히 메모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될 거고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M1하고 상관없이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게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이게 자기 유지 회로인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M1 부분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썼어요. 스위치를 달아서 썼는데 이번에는 이 M1을 위에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모양이네요. 코일인데 안에 P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여기에다가 M1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집어넣었어요. 즉 얘의 값을 M1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있을 거고 그 값을 여기 스위치에서 썼단 얘기예요. 즉 이 스위치 M1이라는 스위치는 실제로 외부의 입력값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거 P라는 코일, 파지티브 코일, 양변환 코일인데요. 양변환 검출 코일인데 여기서부터 이 값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 봤더니 IX 0.0.1 1번 접점 이건 진짜 스위치네요. 진짜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기에 신호가 가서 이 코일이 작동을 하고 이 코일이 작동을 하면은 그 값이 M1이니까 이게 작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 M1 자리에다가 이거 IX 0.0.1 이걸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돼요.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일종의 좀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그 특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걸 봤더니 여기는 P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N이라고 써져 있죠. 즉 P와 N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돼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했는데 저 N과 P는 코일은 코일이에요. 이렇게 괄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쟤네들은 틀림없이 코일인데 뭔가 조금 특별한 모임이죠. 특별한 모습이죠. 저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지티브니까 양변환 검출 코일이고 N은 음변환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변환 검출 코일인데 이게 뜻이 한자로 써놓으니까 좀 애매한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양변환 P 파지티브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그 순간을 딱 검출해내는 코일이에요. 그 한 순간에만 값이 출력이 나가는 코일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쭉 0일 때는 얘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0에서 1이 되는 순간, 즉
보통 24V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24V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입력값으로부터 0V가 처음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0V가 쭉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24V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24V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게 뭐죠? 스위치 누르는 거죠. 우리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0V로 쭉 가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그러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푹 튀죠. 24V로.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쭉 가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 가다가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다시 이렇게 쭉 0V로 떨어지죠. 이렇게 쭉 시간이 가면 이렇게 쭉 가겠죠. 이런 식의 전기적 특성이 나타나요. 스위치에서는 누르는 순간하고 떼는 순간.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은 24V고 손을 떼고 있는 동안은 0V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건 뭐를 검출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 0에서 1이 되는 요 순간, 이 순간을 검출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저 순간을 검출해요. 저 순간을 검출해서 저 순간에만, 즉 얘는 여기서 나가는 M1에서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계속 0이다가 저 순간에만 딱 1이 돼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돼서 나머지는 다시 쭉 0이 되는 요런 결과값을 여기서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빨간색 그래프로 했을까? 자, 이거는 사실은 양의 값을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의 값을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는 부분도 검출하기 위해서 이거 두 번째 거 얘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스위치는 언제 작동해야 될까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작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작동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누르는 순간에 작동을 하는 게 보편적이죠. 집에 들어갈 때 뭐 전등을 켜고 싶으면은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불이 들어와야죠.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고 손을 뗐더니 그때 들어온다. 한 발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좀 애매하죠. 그런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아주 정밀한 타이밍을 우리가 재야 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그 순간이 정밀할까 아니면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살짝 떼면서 스위치가 떨어지는 순간이 조금 더 정밀할까요? 아마 두 번째가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 여기 P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가는 순간을 찾았지만 여기 M2 같은 경우 여기 M2의 경우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란 얘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는 그 순간, 저 순간을 찾는 거예요. M2에서는 저 순간을 찾아서 저 때만 전기가 툭 튀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평상시에는 계속 마이너스 0으로 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한 사이클에 대해서만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게 해주는 게 저기 그 음변환 검출 코일, 네거티브 코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저래야만 여기 하나의 스캔 타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하나의 스캔 타임이란 얘기예요. 즉 이 스캔 타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여러 번의 스캔 타임이 지나갑니다. 한 스캔 타임 안에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거를 이렇게 빠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여기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뗄라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요 사이에는 여러 번의 스캔 타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스위치를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딱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뗀다고 하더라도 그 눌렀다 떼는 순간 행 1번부터 7번까지 PLC는 뭐 몇십 번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걸 지금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건너뛸게요. 그 부분은. 자, 굉장히 짧은 시간,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빠른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빠른 동작보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그 스위치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정밀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번만 이걸 갖다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 펄스를 찾는 거예요. 0에서 1이 되는 순간, 즉 0V에서 24V가 되는 순간, 혹은 24V에서 0V가 되는 순간, 요 한 순간을 찾아서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게 만들어 두면은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쭉 0으로 가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치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떨어질 때는 경사가 거의 없이 아주 가파르게 쭉 떨어져요. 자, 이거는 스위치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채터링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보통 여기 이렇게 금속 접점이 있죠. 금속 접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스프링이 달려 있고 여기는 왼쪽 선, 여기는 오른쪽 선, 두 개가 연결되게 이렇게 가운데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손으로 얘를 갖다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스프링이 눌려지면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두 부분이 닿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닿는 짧은 순간 얘는 갑자기 이렇게 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약간의 찌걱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계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이게 딱 붙는 순간 그냥 전기가 확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스위치로 인한 보통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을 종종 일으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여러 번 이렇게 딸깍딸깍 그렇게 붙더라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한번 딱 올라갔을 때 얘를 딱 찾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한번 이렇게 0V에서 24V가 되는 순간을 찾아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스위치가 들어간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지금 이제 얘네들을 사용하는 이유인 거죠. 요런 M1, M2 그 P와 N이 써져 있는 양변환 혹은 음변환 검출 코일, 이걸 사용하는 이유예요. 얘는 음에서 양이 되는 그 순간을 찾는 거고요. 바로
요 순간을 찾는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에 있는 네거티브는 음에서 양이었다가 다시 음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요 순간을 찾는 거죠. 요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을 찾아서 그 순간에만 얘가 펄스를 하나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이 한 사이클, 한 타임 안에서만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M2 값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자기 유지 회로가 쫙 작동을 하면서 출력 값이 나오고, 출력 값이 나오면 다시 이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얘는 계속 연결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오른쪽 그 X축은 이제 시간인 거고요. Y축은 이제 얘는 인풋에 대한 거죠. 001번, 000번, 그리고 M1, 그리고 Q의 021번에 대한 출력 값들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 준 건데,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우선 스위치 이거죠.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이거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딱 0에서 24V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손으로 뗀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쭉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뗐어요. 자, 근데 누르는 순간 여기는 0에서 24V가 딱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펄스를 하나를 M1은 보내는 거예요. 자, 눌러지는 순간 펄스가 딱 나온 거예요. 얘는 좀 높다란 사각형 모양인데, 제가 지금 딱 하나의 사이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스캔, 한 스캔이고요. 하나의 스캔 타임 동안에, 즉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줄 7행 끝까지 가는 요 한 번 동안에만 얘는 0에서 24V로 올라간 이 값을 지금 갖는 거예요. 24V짜리 값을 갖는 거죠.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순간,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돼서 여기 QX의 021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됐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자기 유지 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죠. 1이 됐으니까 계속 1로 쭉 가다가 언제 떨어지냐 그러면 여기 0.0.0이라고 돼 있는 게 스위치가 눌려지는 순간 얘가 딱 끊어지죠. 끊어지면은 스위치가 눌려지는 순간 얘가 딱 끊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도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은데 이거 네거티브만 달라요. 아래쪽이 위쪽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좀 잡고는 있는데,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자, 이렇게 0에서 1로 딱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놓는 순간, 여기죠. 놓는 순간. 손에서 스위치를 딱 떼는 순간 얘는 24V 눌려져 있다가 딱 0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순간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M2는 언제 작동을 하냐 그러면, 얘가 눌렀을 때는 여기 신호가 가지만 그때는 M2를 작동 안 해요. 근데 눌렀다가 손을 딱 떼는 순간 얘가 다시 떨어지면서 24V에서 0V가 되겠죠. 24에서 0V가 되는 순간 M2는 이렇게 그때 번쩍하고 하나의 사각형을 만듭니다. 한 번의 펄스를 갖다가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딱 보내죠. 보내면은 그게 여기를 연결시켜 주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여기도 연결돼 있고 쭉 가서 여기 2.2 여기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죠. 언제 떨어지죠? 여기는 계속해서 자기 유지 회로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부분 0.0.0에서 신호가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얘도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랑 아래랑 무슨 차이죠? 위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작동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스위치를 눌렀다가 손에 떼는 순간 작동을 하는 겁니다. 눌렀다가 떼는 순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일련의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자, 얘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얘가 진행이 된 다음에 얘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신호가 들어올 때 첫 번째 작업이 시작하고 들어온 신호가 끝날 때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앞뒤로 거의 연 이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뒤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짜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누르고요. 이름에다가 실습 6-4 이렇게 해놓을까요? 저는 6-04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6-4로 하시면 돼요. 자, gm6 이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실습 6-4 양변한 검출 코일과 음변한 검출 길어서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양음 변환 검출 코일 자기 유지 프로그램 이름은 실습 6-4로 해놓을까요? 실습 6-4로 해놓겠습니다. 다음 LD 실습 6-4 양음 변환 검출 코일 자기 유지 회로 됐죠? 자,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는 설명문 하나 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6-4 홍길동 2000 그리고 학번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 유지 회로를 쓰는데 우선 자기 회로 유지 회로 전에 입력값이 출력으로 들어가는데 출력이 그냥 일반 코일이 아니라 여기 일반 코일하고 역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코일이 있고 리셋 코일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양변환 검출 그리고 음변환 검출 있죠. 양변환 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다 넣고요. 자, 됐죠. 입력값은 ix 자, i는 입력이란 뜻이고 x는 비트죠. 그래서 0.0.1 0.0.1이 들어오면 0.0.1에 스위치를 넣어서 걔를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P로 갈 겁니다. 이 P는 QX 0.2.1 0.2.1에다가 아니죠. 제가 지금 자, 여기는 이 P는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장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M1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M1 엔터 쳐주고요. 사용자 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도 되고 혹은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할당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해놓어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I는 입력이고 Q는 출력이고 메모리 이거였죠. 그리고 X면은 비트였고 0번부터 이렇게 쭉 넣어주면 되죠. MX0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거 사용자 정의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돼요. 이럴 때는 M1에 대해서 얘가 꼭 어디에 있는 어디에다가 꼭 메모리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M1에다가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기 유지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최종적인 코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됐죠?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M1이죠. M1 이렇게 변수 이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M1이라고 넣은 걸 여기 M1에다가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자, 끊을 때 IX 0.0.0 0번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꺼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 램프라고 생각을 할까요? 램프 어디에 달려있냐 그러면 0.2.1 1번 출력 1번 접점에 램프를 달아놨네요.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해야 되니까 QX 0.2.1 똑같은 주소 번지를 써주면 되겠죠. 똑같은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M1에 대한 게 됐고요. 두 번째 M2에 대한 것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001이 입력이었으면 여기서는 002가 입력이 되겠네요. 자, 한 칸 띄워주고 시작할까요? 붙여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좀 보기 좋게 띄워서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다 지금 만들어 가야 되니까 좀 편하게 같이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N 네거티브를 해줘야 되죠. 아이고 덮었었네요.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입력으로 들어갈 건 IX 0.0.2 2번이군요. 2번이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검출 코일에서는 변수 이름을 M2라고 하겠습니다. M2라고 집어넣어 주고요. 메모리 할당 자동으로 그냥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요. 여기 M2 들어온 값이 그대로 M2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변수 M1, M2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자, 뭐냐 그러면 한 다음에 M2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M1, M2는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M1 만들었고 여기서 M2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IX 0.0.0 둘 다 꺼지는 신호는 똑같아요. 끝나는 신호는 똑같게 이렇게 해놨고요. 출력 쪽은 QX 0.2.2인가요? 예, 2네요. 0.2.2 여기도 똑같이 QX 0.2.2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설명 프로그램 끝 표시까지 해주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가지고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무슨 실험을 할 거냐 그러면 자, 얘가 포지티브잖아요. 0에서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고 얘는 1에서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작동시키시고요. 자, 작동이 됐죠. 자, 여기서 런 실행시키시고 0번 이거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꺼지는 거죠. 다 꺼지는 거고 현재 안 눌려져 있는 상태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우선 여기 1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번 누르면 1번 눌렀더니 누르는 순간 얘가 불이 들어왔죠. 자, 누르는 순간 여기 한 번의 펄스가 딱 생긴 거예요. 그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한 번의 펄스가 생겼고 그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이 됐어요. 얘가 연결이 됐으니까 신호가 이걸 타고 가서 여기 QX 0.2.1까지 간 거죠. 여기 불이 켜진 거죠. 이게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스위치가 눌려져서 자기 유지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얘는 하나의 펄스밖에, 즉 하나의 원스캔 동안만 신호가 나갔지만, 원스캔 동안이라는 얘기는 행 1에서 행 7까지 한 번 쭉 실행하는 그 한 번만 얘는 신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한 번만 들어가면 계속해서 자기 유지 회로 때문에 얘는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끄면은 얘가 끄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유지 회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완전히 끌게요. 0번 눌러서 완전히 끄고 다시 한번 1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얘는 불이 들어오고요. 누르는 순간 들어오죠. 그리고 손을 떼는 순간 여전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껐다가 다시 아래쪽에 얘를 해볼게요. 2번을 누르면은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는데 0에서 1이 된 거예요. 0에서 1이 된 건 음에서 양이 된 거고, 그거는 여기서는 검출되지만 위에서는 아래쪽에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변환 검출 코일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얘는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요. 자, 그런데 얘를 눌러서 떼는 순간, 그렇죠. 여기 불이 들어왔죠. 눌러서 떼는 순간 여기는 한번 번쩍하고 한 사이클 동안 신호가 왔고, 그 신호를 통해서 이쪽으로 신호가 연결이 돼서 출력이 나왔고, 출력이 나온 게 자기 유지 회로로 연결이 돼서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예, 그렇죠. 이렇게 끄면은 다 꺼집니다. 자, 다시 1번은 누르는 순간 들어와요. 때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고, 2번은 누르면 안 들어오고 눌렀던 걸 손을 다시 떼는 순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차이, P를 쓸 때하고 N을 쓸 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P라고 되어 있는 거 양 변환 검출이 있고 변환 검출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얘랑 얘네들이. 그래서 자, 우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만드셔야 될 거니까 제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분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2분만 나왔네요. 2분 더 추가로 넣을 테니까. 네.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코드가 많은 건 아닌데, 양 변환 검출하고 변환 검출, 저게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걸 알아두시면은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해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해 보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 뒤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계속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